유별나게 그 대표적인 세 가지 FA50 포함해서요. 계약이 안 되고 자꾸 미루는 게 전차 부분이었죠. 전차였어요. 예, 자주포는 그냥 적당히 또 하면 또 넘어가. 지들이 진짜 필요하니까. 근데 이 전차는 계속 우리가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했지만은 좀만 기다려보면 잘 되겠죠 했는데 네. 결론은 시간을 끄는 이유가 완전한 폴란드 버전을 만들어서 팔아먹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슈는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기분 나쁜 내용일 수도 있고 뭔가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이전 방송들의 댓글로 많이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이 폴란드가 도대체 이전에 계약했던 K2 흑표전차 이것을 계약을 하지 않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공식적과 비공식적으로 뭔가 이 언론들을 이용해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못 사겠다 안 사겠다 이거는 좀 많이 나간 얘기고. 네네. 그 시간을 끄는 지연전.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자기들도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아직 그 100년 전부터 네. 방위 산업이라는 게 특히 뭐 항공 산업이라는 게 전투기도 만들어봤다 이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뭐 프로펠러 뭐 이렇게 단엽기, 네. 그 2차 대전 초기 개전 초기에 단엽기도 자기들 자국산도 있었던 나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절 때 훈련기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레벨이 그래도 너희들보다 대한민국보다는 또 역사가 있다 방산에 대한. 전차도 개조지만은 다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는 그런 자존심을 밑에 깔면서 우리 것도 있는데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소위 바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대장으로 사는 경우가 다들 알다시피 너희도 알다시피 없지 않냐. 물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발주를 이제 전반적인 MO의 성격에 발주했지만은 네네. 왜 우리 물건도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예의상 뭐 이런 얘기죠. 폴란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군요. 네. 오늘 이 부분 제대로 깊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2 전차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에 많이 흥분들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이 안 대표님께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했었죠. 이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FA50 PL형을 두고 또 산다 만다 디펜스 24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찔러 넣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신장관이 이제 방문해서 뭐 서로 이제 얘기를 구체화시켜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방문하기 전에 네네. 직전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견제하기. 바로 그 전이었죠? 예, 그 전에. 예. 방문 전에. 장관이 가서 또 이제 그 후속 군수지원 기존에 네. 12대 넘어간 것도 있고 향후에 이제 36대죠. 36대죠. 예, 나머지 마저 이제 넘기기 전에 확실하게 못을 치고 왔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폴란드에 직접 이 창정비 센터를 예, 예. 설립한다. 예. 이것으로 좀 완전하게 깨끗하게 종결이 됐어요. 예. 그 후로 터진 얘기가 대한민국 K2 전차 이것을 살까 말까 사준다 만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뭔가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제가 그 우리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버전. 네네. 그거를 또 이제 계약을 2차 계약을 맺기 전에 또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근데 6월 20일 날 네. 신 장관이 또 이 폴란드에서 방문해가지고 또 만났어요.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략 대화라고 해가지고 한국 폴란드 그게 네. 핵심 그 의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해서 현지화, 폴란드와 현지화 시켜서 또 주변 기업에 팔 수 있는 동유럽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제를 이렇게 내세워서 네. 서로 이제 토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가져와서 2차 산업용으로 자신들이 또 개발을 하고 뭔가를 발전시켜서 그 외 국가들에게 판매할 어떤 의도로 지금 뭔가 작업을 꾸미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네. 이제 티르키예가 그러니까 알타이 전차 해서 중동 국가, 이스라엘 중동 친미 중동 국가에 네. 파는 거 작업이 들어간 걸 봤단 말이에요. 음. 아주 뭐 자세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폴란드, 네. 역시 이제 그 K2 전차를 이제 자국화 시켜가지고 최소한 동유럽 지역에 그거를 자기 어떤 벨트를 만들겠다. 과연 이제 우리 현대로템 그다음에 이제 ADD가 뒤에 있고 네. 방위사업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분, 그다음에 어떤 로열티
우리한테 이익이 간접적인 이익이 좀 커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제 그런 어떤 수싸움, 머리 싸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진짜로 대한민국에 바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2022년 9월달, 네. 9월달에 봤을 때 폴란드가 이제 질른 거지 않습니까? 네. 계약도 이제 그다음 이제 하면서. 네. 근데 숫자가 되게 많았죠. 많았죠. 예, 뭐 전차도 많고 자주포도 많았는데 네. 유별나게 그 대표적인 세 가지 F-50 포함해서요. 음. 계약이 안 되고 자꾸 미루는 게 전차 부분이었죠. 전차였어요. 예, 자주포는 그냥 적당히 또 하면 또 넘어가. 지들이 진짜 필요하니까. 근데 이 전차는 계속 우리가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했지만은 좀만 기다려보면 잘 되겠죠 했는데 네. 결론은 시간을 끄는 이유가 완전한 폴란드 버전을 만들어서 팔아먹겠다. 자기들 어떤 방산업체 기존에 전차를 또 러시아제 전차를 개량을 해봐서 판매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네. 그 PT-91을 PT-91 맞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팔아봤고,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한참 진행하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고. 그러면 이제 대체 품목, 이제 러시아제 전차를 이제 개조해서 판매하는 건 더 이상 힘들고, 독일의 또 레오파드 전차를 또 네. 동시에 이제 투트랙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 나기 전에.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이제 그런 용도로 도모를 이제 했는데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라. 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레오파드 회사,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내가 다 직접 하겠다. 개량 버전, 그다음에 새로운 버전까지. 그러니까 독일 측에서 프랑스하고 손잡고 뭐 이런 걸 추진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적당한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로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업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네. 이렇게 손을 잡고서 이제 합작품을 이제 내야 되고 수출, 자기 영업해서 수출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다 하겠다. 이런 거를 완전 타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숫자, 딱 MOR 수준의 숫자를 이렇게 던져놓고 군침을 흘릴 만한 숫자를 던져놓고 이제 제때 안 해주는 거죠, 전차를. 유별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건데 네. 과연 이게 이제 어떤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협상이 들어가면은 현대로템 쪽에서 또 뭐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유별나게 전차 쪽 회사에서는 그 차기 전차 얘기는 좀 해도 이제 슬금슬금 해도 네. 아니면 수소 뭐 차량 같은 거 얘기를 해도 어떤 거 동력원에 대한 거 네네. 그거는 이제 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란드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언급을 특히 국내 언론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현지 언론 지금 말씀하신 뭐 디펜스 24 이런 데서는 슬금슬금 얘기를 하는데 유별나게 어떤 그 얘기를 좀 안 하더라고요. 그 수출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너희들한테 K2 전차를 약속대로 살 테니까 우리 무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언지를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무기가 지금 네. 라크 자주 박격포 네. 그리고 보르스크 보병 전투 차량 예. 거기다가 또 패시브 레이더 네. 여기에 바오밥 K 지뢰 살포 차량 네. 예, 그리고 무인기 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폴란드의 라크 자주 박격포 이게 대한민국에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120mm 자주박격포를 이제 본격 양산 네. 배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105mm 이제 견인포를 이제 차량화시킨 K105A1. 네. 그래서 우리 그 취지나 우리 어떤 전술상의 이유로 인해서 보급 생산 보급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주박격포가 별도로 외국산이 필요할까?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이나 어떤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국방부나 이런 자주박격포가 급히 필요했다면 벌써 2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샀을 거예요. 뭐 프랑스제도 있었고 뭐 미국제나 굳이 자주박격포를 왜 사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는 무기 체계고요. 네. 여기다가 또 보르스크 보병 전투 차량 네. 이것도 지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K21 네. 보병 전투차 추가 생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를 맞춰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K200A1 그 일반 APC 네. 보병 수용 장갑차를 또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그 보병 전투차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네. 한반도 지형의 어떤 그 작전 요구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산의 보병 전투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런 설레도 없고 이것도 이런 좀 부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런 부분은 다 국산화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특히 지상 전투 차량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네. 국산화 국내 장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외국산은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에서 요구했던 패시브 레이더 이것도 지금 LIG 넥슨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담하고 있죠. 모든 종류의 레이더를 LIG 넥슨에서 전담하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에서도 그런 기술 개발도 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아우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사달라고 이렇게. 자, 이어서 또 거론됐던 무기 체계가 이 바오밥 K 쥐레 살포 차량. 이건 역시 대한민국이 쓸모 있는 걸까요? 지금 또 휴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지뢰를 그렇게 막 무수하게 저희가 깔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한 장비가 또 있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K- 알기로는 예. 지금 KM138 한국형 지뢰 살포기죠? 물론 이제 이게 2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좀 단점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범식을 가졌어요. 시범식. 이거 제대로 그래요? 작동하고 예. 위력이 있다. 어. 이게 또 대전차 지뢰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하부를 이제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 접한 관통.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전례 없이 그 공개를 했어요. 훈련하는 거를 며칠 안 그렇군요.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뭐 저런 기본 장비가 있구나 했는데 네네. 폴란드에서는 바오밥 지뢰 살포 차량을 좀 뭐 살 수 없냐.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죠 분야가. 무인기 분야, 소형 무인기. 예, 소형 무인기. 예, 이 분야를 또 얘기했는데, 예. 이거 이게 이제 소위 뭐 대대급 이하 무인기인데 소형 작은 거 드론급 작은 거. 근데 이미 그 우리 대대급 무인기는 다 배치를 끝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업체 생산한 업체가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차라리 거기다 일감을 주는 게 만들어 달라 새롭게. 그 또 제품도 있고 계속 네네네. 행사 때 가지고 나오는데 네. 거기서 차라리 선택해서 급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급하는 게 낫죠 국산을. 굳이 뭐 이게 폴란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무인기 분야에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산을 채택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무기 체계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볼 땐 단 한 개도 우리 군이 쓸만한 무기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폴란드의 방위 산업이 이제 육해공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가요? 항공산업. 폴란드의 항공산업? 네. 이 대한민국엔 카이라는 훌륭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항공산업과 우리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그 이제 카이가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겠죠. 그 항공산업이나 항공 분야는 아주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 일단은 저는 지금 되게 의아했습니다. 네. 이 부분 뭔지 저희가 좀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잠시만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저는 요즘에 자꾸 핸드폰으로 뭐가 광고가 자꾸 오거든요. 뭔데요? 그게 바로 대리운전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대리운전 거. 예. 네.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일일이 뭐 이렇게 전화를 또 해야 되고 그럼 상담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번거롭네. 좀 번거롭죠. 번거롭네 진짜. 그러면서 이걸 딱 보다가 제가 이런 하수들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조이앤드라이브. 최첨단 조이앤드라이브. 예 대리운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이앤드라이브. 이 조이앤드라이브의 진짜 장점은 이 카카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카카땡은 뭐가 뭐 일이 잘못됐을 때 뭐 상담사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조이앤드라이브는 뭐가 문제가 있을 시 상담사에게 전화가 바로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또 권태고. 직접 상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대리운전 사용비의 10%를 적립을 시켜주니까 되는, 나중에 또 공짜로 한번 쓸 수도 네. 있고 차곡차곡 모아서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이앤드라이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밑에 더 보기라고 쓰여 있죠. 네. 이걸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네. 여기에서 클릭만 하셔서 핸드폰으로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 조이앤드라이브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를 후원하신다면 바로 이 조이앤드라이브 가입을 해주시는 게 바로 도와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우리가 뭔가 얻어갈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일단 뭐 폴란드 항공산업의 역사를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미 1939년 2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 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나라가 이제 폴란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폴란드 그 당시에 자국산 전투기가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었죠. 예. 그 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그 회사 이름이 PZL사의 P.11 전투기. 근데 이 전투기는 사실 못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미 1939년 기준으로는 그 독일의 이제 메사추세츠의 BF109, 그다음에 영국의 스피파이어 전자던 시절인데 뭐 날렵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그 그렇죠. 전투기들 디자인 자체가 아주 옛날 뭐 80년 전 전투기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그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항공 산업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 미그 전투기들, 미그 15, 뭐 17, 19 뭐 이런 것들을 면허 생산을 해요. 정확히 17. 아 그렇죠. 예, 면허 생산을 해서 또 기술력을 유지합니다. 대량 생산을 또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탈냉전 때 다 끝나고 나니까 또 기존에 자기들이 자국에서 설계한 훈련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제트기 1이다라는 제트기 훈련기 일이다. 예. 1이다. 일이다. 예,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현재 또 자국산 그 훈련기가 터워프로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근히 유지를 해왔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눈여겨볼 대상은 아니고 아, 그럼요. 이미 우린 초음속 훈련기를 다 이제 아유. 개발 생산 끝나고 이제 FA50으로 수출을 나가고 있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항공산업 중에서 유별나게 어떤 그 취약점이 있는 데가 수송기지 않습니까? 수송기. 예. 아 그러네요. 수송기가 예. 지금 우리 국내 그 버전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산 버전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형은 존재하죠. 모형. 음. MCX 우영우 수송기. 아. 현재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이 폴란드가 특화된 이제 분야가 있어요. 수송기 분야. 수송기. 그것도 경수송기. 경수송기. 예, 그것도 이제 20인승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M-28 스카이 트럭. 스카이 트럭. 이건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폴란드에 발주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부에서 예. 이 서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의 어떤 비정규전 대비해서 좀 이렇게 그 숫자를 네. 좀 이렇게 보유 숫자를 늘리고자. 그러니까 한두 대 산 거는 있는데 네네. 정식으로 이제 어떤 부대 편제로 넣고 싶어서 미국이 몇 대 정도 발주를 넣습니까? 잘 공표를 안 하는데 2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명칭이 네. 제식 명칭을 이제 줬어요. 뭡니까? MC-145B. MC-145B. 예. 이건 약간 건심 느낌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느 제한되긴 하지만은 무장을 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을 또 그 제거하고 또 병력 수송도 할 수 있고, 공수 낙하수도 할 수 있고. 특수 전용의 거의 예. 뭐 특화된 어떤 수송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이 그거를 폴란드에 이제 발주를 해서 별도로 이거한 별도로 네. 발주를 해서 케냐에 이제 군사 지원용으로 이제 주기도 하고, 어. 네팔에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정규전 소요, 대테러전 수준 급의 또 작전을 이제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고 나서 네. 같이 공동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한민국도 폴란드의 M28 스카이 트럭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 한 번 저희가 방송했죠. 해군 항공사령부의 캐라반도 대체할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 딱 그 등급인데 예. 캐라반이 한 15인승 정도로 잡아야 돼요. 15인승 예. 정도. 근데 해군도 이제 특수전 네이비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이제 소요도 있고 5대가 또 대체해야 할 시간이 됐고 그리고 육군 항공사령부가 이제 그 포천 같은 기지, 네. 그러니까 헬기 전방 기지들 그런 데서 작전 소요가 이제 있어요. 이런 이제 짧은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억지로 C-130이 그냥 억지로 어떤 조종사의 실력으로 뜨고 내리는 아우, 예. 위험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작전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 네. CN-235도 동원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CN-235를 많이 투입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목포 기지도 그 해당되는 기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 헬기하고 기존의 기동 헬기 그 치누크급 다 포함해서요. 네네. 그다음에 공군의 CN-235 그 사이에 갭을 메꿀 수 있는 경수선기가 따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게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공식화된 게 아닌 네. AN2 대체. AN2 대체. 예. 아. 그 AN2도 옛날에 폴란드에서 사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이 지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저장을 하고 있죠. 네네네. 실제로 띄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이 우리 군에는 이런 20인승 정도 되는 특수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수송기 이것이 별로 없다. 아예 없죠. 아예 없다. 예. 그냥 다 헬기로도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헬기가 네. 속도가 이제 보통 평균 시속 순항 속도 최대 순항 속도가 200km대요. 빨리 그 속도를 내봤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차기 이제 기동 헬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제 속도를 최소 400에서 500 사이로 빨리 갈 수 있는. 빨리 가야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오스프리를 상당히 발전시킨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은 한국에서는 또 종심이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헬기가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다투는 작전에서는 네. 이런 또 이제 고정이 경수송기가 또 필요한 거죠. 있으면은 여러 용도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수송기가 운영 유지비가 낮잖아요. 저렴. 뜨고 내리는 정비 소요도 작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택시처럼 이게 트럭이나 택시처럼 수시로 쓸 수 있잖아요. 작은 그 덩치의 항공기는. 예. 그러면은 이 헬기들 치누크가 또 비행을 못하는 때가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또 그 예. 작전 지역이나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때 이거를 동원하면 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고정 그 경수원기를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육군에 둬야 되느냐, 공군에 줘야 되느냐, 또 이제 그런 논란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군 항공사령부의 캐라반 대체용도 5대 빼고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해경도 결국 이제 CN-235급으로 이제 4대에다가 그 전에 조그만 20인승 그 네. 에어버스사에 그것도 이제 갖고 있지만 그 212
C12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20년이 이제 좀 넘어가고 있고 그 체제가 그래서 별도 이제 보강을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 소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자꾸 폴란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우리 입장에서 자질구레한 걸 자꾸 이렇게 들이밀면은 한 번에 이거 복잡하게 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전 부서들이 예. 거기에서 검토해서 올려라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괜히 인력 소모하지 말고 딱 한 품목을 크게 탁 그냥 해서 사줄게. 그리고 이제 딱 대수 다 합해보면 답 나오고. 그러니까요. 폴란드가 지금 자국산 장비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 뭐 자주 박격포, 뭐 보병 전투 차량, 패시브 레이더, 그리고 지뢰 살포 차량, 무인기. 이거 대한민국 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M28 스카이 트럭 경수송기,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대체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활용도가 높죠 이런 거는. 예. 결국 필요하다면 폴란드한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사주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머지로 다 물리고 이건 네네. 우리 다 있어 개발도 할 수 있고 다 있고 지금 또 양산 납품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고 대신 항공기를 사주겠다. 그러면 이게 뉴스를 이제 만들어서 나올 때도 간단하고 좋잖아요. 상징적이고 비행기, 항공기, 수송기 이렇게 하면 딱 퉁쳐버리면은 빨리 그 KT 전체 나머지 계약을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 M28 스카이 트럭, 이것을 폴란드에서 잘 만들고 있고 미국도 이것을 발주를 넣은 상태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K2 전차 가지고 자꾸 이걸 계약을 한다 만다 이러면서 자국산 무기 좀 사주면 안 되겠니? 폴란드가 이렇게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때 대한민국 필요한 경수송기 이 스카이 트럭 이 M28 네. 이것과 좀 기브 앤 테이크 네. 그걸 살짝 해주면서 확실한 K2 전차의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완벽히 마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반대로 당근을 또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 한미 연합 전략이기 때문에 미군들도 인정하는 거. 그 항공기 그게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같이 또 연합 훈련하기 좋은 장비죠. 그러면은 이 M28 스카이 트럭 대한민국이 폴란드에게 이것을 좀 사준다면 한 몇 대나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한 뭐 10대에서 12대 사이겠죠. 10여 대. 예, 그래도 10여 이게 대. 항공기는 그래도 일반 그 지상군 장비보다는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가 나죠. 당근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죠. 그러네요. 성의를 볼 수 있는 거고. 성의 정도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도입하면 우리가 요긴하게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뭐 언론에서 자주구레한 것 매니아적인 발상에서 이런 거를 제시를 받았다고 해서 네.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바쁜 세상에 딱 그냥 하나로 퉁 해가지고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제 해당되는 부대에다가 딱 주고 네. 그 작전 그 향상을 할 수 있고 작전 네. 전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이거에 가장 적합한 폴란드의 방산 제품은 M-28 스카이 트럭 하나밖에 없을 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예, 같다. 그리고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폴란드도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좀 점검을 해보고 한국이 우리 무기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분석을 제대로 해서 카드를 내밀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 폴란드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물건을 띄니. 근데 안 팔리는 물건을 이렇게 되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세계적인 이제 홍보거리가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주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호구입니까? 어디서도 지금 필요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무기를 사주게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예. M-28 스카이 트럭은 미국 이미 발주해서 아쉬운 게 없는 거라. 아쉬운 게 그러니까 상표에 있던 그 가치가 이미 미국을 통해서 있다. 전 세계적으로 22선 홍보가 됐으니까. 22선 경수연계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갈 것이다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폴란드가 대한민국에게 지금 K2 전차 이 계약을 두고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우리 방산업계 이익도 좀 지키고 실익도 분명하게 하고 이러면서 폴란드의 엉뚱한 요구 사항에 적절하게 좀 조치를 좀 잘 취했으면 좋겠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K2 전차 계약 이거 폴란드 시비 거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자꾸 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이 폴란드에게 무기를 사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시원한 어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먼저 번에 방송을 이제 거의 전에 했었죠. 그때는 이 FAOC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네, 다시 방송을 또 하게 된 게 또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권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